우리 이제 뭐 따지면 이제 10, 11, 12 요 정도 남은 거거든 사실은. 근데 항상 이제 패턴을 좀 보면 10월 달 매출이 가장 피크일 때가 많아요. 6월 달일 때도 있고 10월 달일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장 그래도 매출 큰 게 암벽 장비잖아. 그러니까 그 철이 결국은 이제 3월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, 5월 나오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캠핑 용품하고 이제 곁달려서 확 올라가는 게 이제 6월 달 정도가 돼서 그때가 제일 많을 때가 있고, 여름철 휴가철 때는 약간 소폭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올해 같은 경우는 크레모와 선풍기 덕분인지 그때 풀렸잖아 사실은. 그래서 8월 달 매출이 올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. 9월 달이 이제 추석이 껴 있어요. 추석이 끼면은, 명절이 끼면 우리는 좀 떨어져. 그래서 추석 때하고 2월 달 설날 때가 떨어져 사실은. 그래서 제일 좀 배가 고플 때가 겨울철이야 솔직히. 그래서 빙벽 장비가 있긴 한데, 빙벽 장비가 우리나라는 너무 짧아가지고 또 날씨 따뜻해 버리면은 빙벽이 안 넣을 때도 있어. 그러면 이제 매출 확 떨어지는 거야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빙벽 장비를 많이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어찌됐든 겨울엔 좀 떨어져요. 근데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암벽 장비의 가장 하이라이트거든 솔직히. 등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결국은 가을에 또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, 그래도 등반하기도 가장 좋은 날씨가 이런 날씨쯤에 가장 좋고, 그래서 10월 달이 여러 가지로 피크 타임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고, 11월 12월 달이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1월 2월 달부터는 훨씬 좋아. 그건 왜 그러냐면,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달은 그 소방서라든가 기타 이제 이게 이제 오줌이 굉장히 중요한데, 전화 받는 사람이 납품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납품건 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돼요. 간단히 말해서 쇼핑몰 외에 그런 납품 주문으로. 이 건이 이제 10월, 11월,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어. 이제 그 무슨 관리공단,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데는 예산이 남은 것들을 자기한테 배정받은 거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.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장비로 사버리는 거야. 간단하게. 소방서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납품건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서 11월, 12월 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. 간단하게 해서. 근데 10월 달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인 거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좀 덜 접어들었지만, 그리고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도, 킥보드도 이제 4월달, 5월달이 제일 좋거든 사실은. 근데 이제 딱 한 번 피크 타이밍이 언제 또 벌어지냐면 10월달에 한 번 딱 반짝이는 거야. 반짝입니다. 반짝. 정말 뭐가 좀 반응이 있다 싶으면 이제 끝나버려 사실은.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게 10월달이야.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좀 말아야 되겠다. 있는 재고들 같은 경우 이제 팔아야 될 시점도 지금인 거고, 어찌됐든 간에 최대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10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뭘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, 하여튼 뭐 이때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, 아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장 판매 우리가 방법을 늘리는 방법 중에 나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? 매출을 이제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 온라인도 좋고 매장도 좋고 다 좋은데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뭘 하면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. 그런 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좀, 예를 들어서 오줌 같은 뭐 인스타 같은 데 홍보를 하자 이제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 거고.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나는 이제 하나 요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거든.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나는 이제 재고 정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올렸어 거의. 근데 이제 세세하게 빠진 게 많을 거야. 그런 거는 일단 올리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매장은,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해볼 것이 뭐가 있을까? 내가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? 우리 이 부장이 한번 생각을 해. 본인 생각에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. 오너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? 응? 강 차장은 생각하는 거가 없나? 노르디 워킹 생각하실 것 노르디 워킹.
아, 너는 그쪽 너 관심 있으면 너 네가 한번 저기 좀 배워갖고 네가 한번 진행 한번 해봐. 이거는 적은 수요이긴 하지만 굉장히 틈새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강력해.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 자체가 줄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야. 중요한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.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느냐 보면은 또 그건 아니야. 근데 반드시 한 번은 교육이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될 어떤 수요가 있어. 왜냐면 모르냐면은 자기가 이제 동영상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, 솔직히 얘기해서. 수영을 너 동영상 보고 배운다고 생각해봐. 그게 안 되잖아. 그럼 이제 수영을 직접 배우면서 아, 코치가 아, 이렇게 손을 돌려라. 이런 거랑 같은 얘기거든, 솔직히 얘기해서. 그래서 이제, 특히나 수요가 있을 수 있다. 그럼 너도 이제 관심 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생각은 아니지만 네가 노르딕 워킹 얘기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야. 그러니까 클라이밍은 사실은 강차 장복 하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. 오주인 같은 경우는 아니 푹 빠진 재미를 가지는 사람이지만. 근데 노르딕 워킹은 누구든 할 수는 있거든, 사실은. 근데 이제 그러는 많이 하지는 않지, 솔직히 얘기해서. 이제 왜 노르딕 워킹이 또 잘 되느냐?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다 안 해버리는 거야. 근데 나는 이제 1년치 스케줄 정해놓고 무조건 해버리는 거야.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해버리니까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8월 달인가 방송을 좀 몇 번 뜨면서 의외의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열지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.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. 근데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양상이 바뀐 거야. 수요는 막 방송 타고 하니까 수요는 있는데 다른 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교육을 안 하니까 이 수요들이 찾아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우리 쪽으로 몰려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주에 한 번씩 3명씩 묶어서 이제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. 이게 꾸준함의 힘이에요. 간단하게 해서 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게. 내가 노르딕 워킹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냐? 라고 하면 또 아니지. 그러나 꾸준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득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, 진짜. 그래서 노르딕 워킹을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노르딕 워킹 거고,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강좌 한번 해보고 언제든지 교육할 때 한번 내일 하나야 진짜. 중요한 건 너는 좀 그 진짜 관심 있으면 11일 날이나 그 쉬는 날 와서 좀 교육 받아야 돼. 그만한 쉬는 날이라도 내가 투자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. 그러면 아우 이 친구 정말 관심이 있군 이건 거지 사실은. 업무할 일에 자기도 이걸 해보겠다 이거는 또이또이고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관심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지만 4일 날이나 11일 날 노르딕 워킹 교육을 하는데 직원이 나는 이 시간 투자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면 진짜 관심 있는 거지. 인정해 주는 거지. 그거는 그게 틀리다 이거예요. 그거 한번 이제 본인 생각에서 판단하고.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, 일단 뭐냐면은 일단은 그 라이브 커머스입니다. 결과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장을 온라인만 있다면 사실은 별로 그거에 대한 것이 필요성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데 이 매장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요. 온라인 커머스를 이렇게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.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부분이다.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사장이 좀 라이브 커머스 바쁜데 막 그거 효과도 없는데 막 그걸 생각하느냐,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. 매장이 지금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일 수 있다 라는 걸 갖는 것이죠.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된 그거. 돌파가 뭐가 되냐면 두 가지가 같이 돼요. 그러니까 일단 있는 걸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지금 바람세로 스마트 스토어 지금 업이 안 돼. 간단하게 해서. 왜? 그냥 우리는 지금 그만큼 업이 1,000만 원 정도 매출이 업이 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우리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건데 근데 다음 목표치가 없으니까 이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이거를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하면 일단 온라인부터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
그것부터 이제 노력하게 되면 이제 같이 시너지가 나버리는 거지, 간단하게 얘기해서. 분명히 그걸 이제 하겠다 그러면 그 시너지 확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전략이다 이거예요, 제 전략.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사업이라면 이제 그런 머리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느냐 안 만들느냐는 두 번째 얘기인 거고.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, 그렇게 이렇게도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